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2월 10일 NSC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또 빅뉴스가 막 터졌죠.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요즘은 막 올림픽을 볼 수가 없어. 올림픽을 볼 수가 없다고요? 볼 새가 없어요. 아, 볼 새가 없어서 너무 워낙 올림픽을 뒤덮는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화 올림픽, 통일 올림픽이다. 네, 이게 진짜 좀 느껴지는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보수 단체들이 또 엄청나게 또 막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또 어찌 보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또 불안해할 수 있고 전전긍긍할 만한 그런 이제 전국이 확연하게 통일 전국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지난 2월 10일에 그죠? 그 북측의 대표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접견 자리가 있었죠. 네. 그 자리에서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본인이 특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국무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서가 전달됐어요, 그죠? 그렇죠. 아, 그 친서가 전달되는 그 장면 찍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설랑설레하다가 맞추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초점짜일 거다. 이렇게. 아, 네. 이게 1시간 전쯤에 사진이 공개됐고 그러니까 2시쯤에 사진이 공개됐고 네. 3시쯤에 내용이 나왔는데 네. 사진 공개된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말하다가 맞추신 분 계시더라고요. 보수 언론들은 엄청나게 막 공격을 막 하더라고. 그 이제 뭐 김 부부장의 파란 파일, 그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흠집 내려는 간교한 뭐 술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뭐 완전히 막 매도를 하더만. 근데 그 보수 진영에 좀 불안한 속내를 그대로 내비치는 것 같고. 네. 아 근데 친서의 내용은 또 이런 기사도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를 보면서 얼굴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친서의 내용을 덮어서 옆에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에 건넸다. 뭐 그 친서 문구가 정확하게 공개된 건 아니죠? 없죠. 네. 그건 공개 안 하는 게 네. 관례죠. 공개된 건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내용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한 게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내용을 김여정 특사가 구두로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구두로? 네. 그러면 친서의 내용과 달리 또 구두로 이렇게 전달한 부분이 있다는. 두 가지 다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는 친서에 당연히 들어있지 않겠어요? 네. 설마 친서 보내는데 안부만 묻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정상회담 얘기가 있었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빠르게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던가요? 네,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하자라는 거고. 여건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상이 있던데. 모든 사람이 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어디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그나마 제안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되지 않겠 싶어요. 북쪽에서 보면 비핵화가 아니지만 남쪽에서 보면 비핵화로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말 비스무리한 한마디라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가겠다.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비핵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전혀 꿈쩍도 안 할 거고 그 뻔히 알고 있는데 정상회담 여건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뭐 한마디 언급이라도 해줘라. 이건 뭐 하나마나 어차피 안 될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고 만약 그렇게 어쨌든 그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뭔가 또 얘기를 던졌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김영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던졌을 건데 거기에 뭐 그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 정상회담은 뭐 안 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제 국내 보수 세력들을 달래기 위해서 북에서 뭐 비핵화를 위해서 뭐 노력하기로 뭐 그런 소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상회담 의제로 나올 수도 없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건이라는 거는 미국하고 조율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 그 소리 아닐까. 안 그래도 오늘 펜스 부통령이 남북 대화 뭐 환영한다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약간 그 관람석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이 없이 펜스 부통령을 찾아간 적이 있죠.
경기장 관람석에 스키 경기장 같은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이거죠. 지금의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이제 입장을 피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라고 청와대에서 밝힌 건가요? 청와대가 네 그래서 북한이 대화 원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펜스가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아 북한이 지금 미국과 빨리 대화를 해라. 그 얘기 제안한 거잖아요. 네, 북한이 제안한 거죠 그건. 네. 그리고 미국한테 가서 북한하고 대화해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야 중국을 제치고 시진핑 진짜 열받겠다. 자기가 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해도 안 먹히더니. 그래서 어쨌든 중재가 됐고 그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여건이라는 게 결국 미국의 허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허락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받아내긴 힘드니까 북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너네가 좀 받아주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펜스 부통령이 밝혔던 게 뭐냐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경감이나 다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을 했다. 이렇게 펜스 부통령이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장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면 제재 약화시키지 않을 거라면 뭐 대화하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본인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네. 뭐 북한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쨌든 제재와 압박은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크게 놓고 보면은 뭐 다양한 해석들은 있는데 작년에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뒤로 이건 예정된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대화로 가고 미국, 한국 다 대화에 동의하고 이건 이제 모양새를 어떻게 취할 거냐의 문제죠 결국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모양새를 취한 건데 결국 대화로 될 거라는 건 뭐 누구나 예상했던 수순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대화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코피 작전 백날 매달려 봐야 미국 내에서 되지도 않고 펜스가 이 정도 뭐 북미 대화에 대해서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다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보다 펜스가 더 악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트럼프 탄핵되면 안 되겠다. 보니까 펜스가 더 악질이네. 트럼프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또. 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즉 남북 대화가 좋은 신호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그거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 이렇게. 그래서 고생하네. 지금 사실 미국이 상당히 지금 자기 포지션을 잡기 이게 쪽팔리지 않게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노심초사하는 것 같고.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에서 펜스 부통령이 보인 행동 때문에 완전히 외교전에서 밀렸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 완전히 뭐 밀렸다. 미국 내에서도 뭐 저기 뭐 하는 거냐. 사실 쪽팔리잖아요. 막 도망다니면서 막 뒷담화 까고. 그 일국의 부통령도 아니고 그 뭐 미국의 자기가 패권 국가라고 막 자부하면서 패권 국가 부통령이 도망다니면서 뒷담화 까는 거 진짜 그건 좀 너무 아니지 않나. 민망한 상황이죠. 미국 내에서조차 이번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펜스를 앞질렀다, 압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올 정도로. 외교전에서 금메달 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금메달. 펜스는 예선 탈락. 최대 승자가 북한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초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에서 미국과 일본이 보인 행동과 북에서 보인 행동이 너무 좀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평화를 바라는지 누가 대화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딱 극명하게 드러나가지고 아무래도 평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야 진짜 북한하고 일본하고 딱 비교해 보면 가진 자의 여유, 못 가진 자의 초조함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또 이 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물론 뭐 예술단과 대표단은 지금 다 이제 북으로 돌아갔지만 또 바로 이제 남북 단일팀의 경기가 남아 있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정상회담 가나요?
남북 정상회담? 네,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당연히 가야죠. 아니 북에서 네. 초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케이 했는데 뭐 무조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는 사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공식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두 세력이 나타났잖아요. 일본과 네, 자유당. 네,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다라고. 네,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 비핵화 없는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다. 음. 네, 그렇게 얘기했고. 일본도 뭐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된다면서 네. 방북 반대했다고. 일본은 뭐 쌩까고 가야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뭐 그냥. 거긴 뭐 일본하고 한 편이 됐다 이제. 네. 자유한국당과 일본을 통합을 시켜라. 뭐 엉뚱한 정당 통합하지 말고. 자유당이 그럼 일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정당이면. 그러게요. 자민당하고 통합을 하라고 하든가. 그래서 시기를 보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미연합 훈련을 4월 20일경에 하기로 했다고. 그런 논란 이제, 얘기가 있었죠.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또 어찌 보면 북한의 4월 15일, 북한은 뭐 4월 15일 일종의 혁명 명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군사훈련을 딱 잡아놨는데 그러면 딱 타이밍은 패럴림픽 끝나고 4월 20일 사이에 너무 이른가? 정상회담을요? 야 그건 아니죠. 그거 먼저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선정상회담 KTX 속도로 요즘에 좀 회자되는. 그렇게 되면 진짜 훈련할 네. 수 없게 되긴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정상회담을 4월 20일 날 해버리면 되죠. 4월 20일에. 네. 그럼 이거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좀 당겨서 그죠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완전히 이제 급물살을 타버리면은. 근데 굳이 4월 20일에 딱 하지 않아도 원래 그 훈련 기간이 키 리졸브랑 독수훈련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2달 정도 했잖아요. 4월달 시작하면 6월달까지 한다 이렇게 될 텐데 5월 정도에 잡으면 군사훈련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막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평양을 가겠습니다 해서 비행기 타는 거는 뭐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훈련할 수 없는 거죠. 5월달 정도.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중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건 또 미국 가오가 또 떨어지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5월달은 정상회담 못 해요. 네.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5월달에 정상회담 하면 뭐 나오겠어요. 맞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난리가 나지 이제. 네. 거의 뭐 선거 연기론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아니 갈수록 이거 4월달인데 4월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9월 넌 연초부터 계속 9월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 9월에 네. 한다. 어디 98? 99. 네, 99. 네. 98 끝나고. 아니요. 98 끝나고 9구에 아니라 9월 9일 날 이제 북한에서는 네. 이날이 이제 공화국 창건이 이제 9월 9일 기념일이니까. 날 참. 70주년이다라고 연초에 박아놨잖아요. 네. 근데 또 북측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측이 기념하는 날에 가서 하는 건 또 약간 남쪽에서 보기에 애매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지방선거 네. 앞서면 그래서 되니까. 상호 당 해산시키면 자유당 해산시키면 끽소리도 못해요. 상호 공정한 상황에서 4월달에 4월달이면 이제 날씨가 풀리고 좀 이제 거동이 좀 편안해질 4월달에 4월달 정상회담 발표하고 그때처럼 6월달에 하지 않을까요? 네. 6월에 지방선거 있다니까 6월달에 6월 지방선 끝나고. 6월6월 1일 1일인가 그럴 걸요 아마. 6월 초에 하니까 지방선거 6월 끝나고 중순 아예 이후에 완전히 이제 제2의 6.15 해가지고 6월 15일 하면 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너무 지금 김치국을 먹고 있는. 네. 저는 8월 말 9월 초. 근데 8월 말은 또 그렇죠. 을지 프리덤 훈련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날 맞춰서 UFG를 밀어내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 평창 올림픽이 이제 키리졸브 밀어냈고 정상회담이 UFC 밀어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미 연합 훈련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앞으로. 괜찮다. 한미 연합 훈련 안 하면 이제 미국 애들 혼자 하는 걸로. 저 멀리 가서. 혼자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3월과 이 3월 말 아니죠. 키리졸브 훈련은 보통 3월 초였잖아요. 2월 말 2월 3월 초. 말 3월 초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이 4월 말까지. 그러니까 2말 3초 그다음에 8월 말에 하는 UFG를 겨냥해서 2말 3초와 8월 말에 항상 뭔가를 하면 돼요. 남북이. 정례적으로. 그날 뭘 괜찮다. 합시다. 2월 말에 2월 중순에 남북 국회회담을 하고 8월 중순에 정상회담을 남북 연례 정상회담으로 연례회담을 하면 되겠네. 오, 괜찮다 그거. 아니면 2월 말에 이제 남북 동계 체육 대회
뭐 이런 걸 한번 하고 그래서 마식령과 이 평창을 오가면서 평창을 오가면서 근데 실제로 저는 4월달에 그 남북 재정당 사회단 전석회 있잖아요. 아니 좀 그래서 그것도 70주년이에요 네, 올해가. 사실 또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이 했나요? 전민족 대회. 네 전민족 네. 대회 제안을 했었죠. 전민족 대회를 제안한 건 남측의 진보 진영이 제안을 했었나? 아니 전민족 제안을 했는데 네. 제안해서 남측에서 이름을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죠. 네, 전민족 대회. 명칭은 이제 남북이 좀 조율을 한 것 같고 네, 북에서는 어쨌든 비슷한 이름의 전민족적인 회합. 네. 그러면 아마 4월 달에는 그 전민족 대회를 개최하는 이것도 중요한 또 기념이지 않습니까? 재정당 사회단 지연석회의. 그렇게 보면 그 전민족 대회를 할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웬만하면 같이 가서 그냥 할게줘야지. 아이, 막 저도 아쉽다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북에서 어쨌든 특사가 왔으니까 남측에서도 언제든지 특사를 보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야죠. 네. 윤민석 아니 윤민석 윤민석 씨가 아니죠. 거예요? 네. 임종석. 아, 아, 왜 임종석. 이름은 석자 하나 말고는 공통이 없는데. 공통 있죠. 전대협이고 또. 뭐. 4월달에 특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민족 대회가 만약에 진짜 네. 된다면 그때 특사가 올라가서 뭐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무튼 뭐 김치국만 지금 계속 사발제지만 들이치는데 아 그래도 오늘 간만에 김치국을 그냥 바가지로 퍼먹고 있어. 아니 이번에 친서 자체가 그 파란색 파일이 딱 나오는데 진짜 뭐가 있는 거 같잖아요. 진짜 막 온갖 우리 상상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한번 국면을 한번 우리 장밋빛 기대를 한번 가질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남북 정상회담 과연 2018년은 아마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 과연 몇 월이냐 이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